3차 경기 부양안에 따른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17일까지는 입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 혐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뉴욕에서는 80대 한인 할머니가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국 사위라는 별명을 가진 레리 오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봄방학을 맞이한 대학생들이 방역에 재를 뿌릴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남부 지역의 해변은 대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CDC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건을 6피트 대신 3피트로 축소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8,222명 늘어난 2,948만 782명, 사망자는 572명이 늘어 53만 5,472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687명이 늘어 174만 1,363명, 사망자는 103명이 늘어 4만 8,953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314명이 늘어나 84만 7,861명, 사망자는 15명이 늘어 2만 3,903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2,525명이 늘어 29만 3,102명, 사망자는 23명이 늘어 7,7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3차 경기 부양안에 따른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은행 계좌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입금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현금 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17일까지는 입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재무부와 국세청은 12일부터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원금의 지급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 계좌에서는 13일부터 현금 지원금 입금 내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1차와 2차 현금 지원금을 IRS에 등록된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납세자 대다수는 오늘 17일까지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이스,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은 현금 지원금 수혜자들은 17일께 자신의 계좌에서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IRS는 은행 계좌 송금 외 우편으로 발송되는 수표와 선불카드 방식의 현금 지원금 지급 작업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차 부양안에 따른 현금 지원금 수혜 대상은 연소득 개인 8만 달러, 부부 합산 16만 달러까지이고 지난 현금 지원금 지급과는 달리 대학생 등 성인 부양 가족도 수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금 지원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IRS의 Get My Payment Tool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만약 현금 지원금 수표가 잘못된 은행 계좌로 송금돼 다시 IRS로 반환되는 경우 IRS는 수혜자가 소득세 신고 시 입력한 주소로 지원금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만약 지원금 수표 등을 받을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IRS에 전화하거나 주소 변경 양식을 제출하고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뉴욕에서는 80대 한인 할머니가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었습니다. 가해자는 이틀 뒤인 10일을 체포됐습니다. 뉴욕 와이트플레인스 경찰은 지난 11일 83세 한인 할머니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혐의로 40살 글렌모어 nem버드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지난 9일 쇼핑센터 부근을 걸어가던 중 용의자인 nem버드의 갑작스러운 주먹질에 머리를 땅에 부딪히고 의식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인들의 도움으로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을 때 nem버드는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nem버드는 65세 이상 노인을 폭행한 2급 범죄 혐의로 기소됐고 최대 징역 7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nem버드가 노숙자로 특별한 주거지가 없고 지난 1년간 각종 범죄로 와이트플레인스 경찰에 4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지방검사인 미리암 로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종차별 혐오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카는 혐오 범죄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공포심을 조성한다며 당신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증오 범죄를 목격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길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뉴욕 등 주요 도시에서는 주민들이 자경단을 조직하고 주기적으로 순찰을 도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위라는 별명을 가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부인과 딸들도 차별을 느낀 적이 있다면서 인종 혐오 범죄는 터무니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14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가 정말 심각하다며 가족의 경험담을 소개했습니다. 호건 주지사의 부인은 한국계인 유미 호건 여사로 그는 2004년 싱글맘 유미 여사와 결혼해 유미 여사의 딸 셋과 가정을 꾸렸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내 아내와 세 딸, 손자 모두 아시아계라며 그들은 개인적으로 일종의 차별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부인의 교회 친구, 딸들의 친구 일부도 정말 끔찍한 대우를 받았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아시아계들이 식료품점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욕설을 듣는 일, 한국에서 오거나 미국에서 태어났는데도 중국 바이러스라고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증오범죄는 지난해 7% 감소했지만 아시아계에서는 150% 증가했다며 터무니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1일 연설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노린 악랄한 증오범죄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 1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자신의 가족 사진을 게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감사를 전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많은 주들이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봄방학을 맞이한 대학생들이 방역에 재를 뿌릴 수 있다는 위험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남부 지역의 해변은 대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밤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서는 공중보건 유지를 위해 출동한 경찰과 젊은이들이 충돌했습니다. 마이애미 비치 경찰은 후추탄까지 사용하며 운집한 군중을 해산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경찰관을 향해 병을 던지고 순찰차 위에 올라가 단속을 방해했고 술을 마시고 대마초를 피운 이들을 포함한 200여 명이 교통을 가로막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마이애미 비치 경찰은 경찰관을 때리고 폭동과 무질서한 행동을 선동한 혐의로 뉴욕에서 온 19세 청년을 체포했고 13일 밤에도 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30명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정치적으로 반감이 심한 텍사스주에는 더 자유분방한 봄방학 인파가 밀려들었습니다.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달 2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기업의 100% 출근 근무를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텍사스주 갤베스턴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인 듯 많은 사람들이 해변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한 고비를 넘겼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는 주별로 코로나19 사망자 수 누락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와 버지니아 등 여러 주에서 적지 않은 추가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14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전국적으로 기존에 보고되지 않았던 사망자 현황이 꾸준히 추가로 발견되면서 전체적인 통계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는 대체로 각 주가 거의 실시간으로 코로나19 자료를 보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통해 지연 보고되는 사망자 수가 바로바로 합산되지 않으면서 실시간 보고 자료를 토대로 하는 존스홉킨스대 등 보건당국과 대중이 기준으로 삼는 통계치에서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오하이오주는 지난달 4,000명 이상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디애나주에서는 약 1,500명의 사망자가 뒤늦게 추가됐고 이보다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버지니아와 미네소타, 로드아일랜드주 등에서도 사망자 수가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러한 주별 수치 조정이 전체 코로나19 사망자 수에 대한 과소 집계 규모를 다 메우지는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공식 집계와 초과 사망 규모의 차이로 인해 지난해 봄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 집계 오류에 따른 과소 집계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주별 사망자 수 통계 수정으로 존스홉킨스대나 다른 기관의 사망자 수 집계 흐름이 일시적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보스턴의 한 의료센터 연구진들이 3피트의 거리 두기만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CDC가 특정한 조건에서는 6피트 대신 3피트 거리 두기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14일 CNN 방송에 출연해 CDC가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3피트가 적당한 거리라고 확인한다면 기존 방역 지침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스턴의 한 의료센터 연구진은 최근 16주간 대면 수업에 참여한 251개 학군의 학생 54만 명과 직원 1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6피트, 약 2m 거리두기와 3피트, 약 1m 거리두기 간 코로나19 감염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CDC가 이 자료에 주목하고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파우치 소장의 이 발언이 전 세계적으로 2m로 통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핵심 원칙을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파우치 소장의 문답은 학교 정상화 문제를 놓고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조건에서 3피트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학교는 물론 사무실과 스포츠 경기장 같은 공공장소의 방역 지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성추행 의혹이 워싱턴 정계의 이슈로까지 부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검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쿠오모 주지사가 사퇴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주 검찰이 쿠오모 주지사에 대해 제기된 성추행 의혹을 조사 중인 만큼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겁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14일 A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디스 위크에 출연해 쿠오모 주지사의 사퇴 문제와 관련해 그가 주지사로서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또 피해 여성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심각하고 신뢰할 만한 내용이라면서도 이 여성들이나 쿠오모 주지사 모두 수사 결과를 들어볼 만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행 의혹은 나날이 더해지면서 지금까지 그로부터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의 전기를 쓴 작가 겸 기자인 마이클 슈나이어슨도 12일 언론 기고문을 통해 쿠오모 주지사가 전 배우자 캐리 케네디도 학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쿠오모 주지사의 사임을 촉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도 사임 촉구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역구인 척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10일 공동 성명에서 쿠오모 주지사가 동료들과 뉴욕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중부와 서부 일대에는 때늦은 겨울 폭풍이 닥쳤습니다. 주민 수백만 명에게 겨울 폭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13일 국립기상청은 대규모 겨울 폭풍이 중부와 서부 일대를 덮치며 콜로라도주와 와이오밍주 일부 지역에 눈보라가, 중부 대평원의 남부와 중부에는 뇌우가, 텍사스주에는 토네이도가 닥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부의 로키산맥 동쪽과 중부의 대평원 서쪽에는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예보된 가운데 폭풍 예보센터는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자스주 서부 일대에 5개 등급 중 3등급의 혹독한 날씨 위협을 발령했습니다. 또 와이오밍주 일부 지역과 네브라스카주에는 눈보라 경보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중서부 지역에는 겨울 폭풍 경보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토네이도가 발생해 대형 트럭이 뒤집히고 야구공 크기의 우박이 내리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텍사스주 북서부 도시 에멀릴로의 고속도로에서는 이날 오후 대형 트럭들이 전복되기도 했습니다. 또 에머릴로 바로 아래 붙어있는 랜덜 카운티에도 토네이도가 불어닥친 가운데 야구공 크기의 우박이 내렸다고 보고됐고 전력선들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 중부에는 토네이도 감시가 내려졌습니다. 덴버 국제공항에서는 주말 새 예정됐던 약 2,000건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색 구조 활동을 제공하도록 주 방위군의 전개를 승인했습니다.
간암은 초기 증상이 없어서 특히 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주 한인 전문의가 설명하는 간암 전문 교육이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아시안들의 경우 간암 사망률이 타인종보다 높은 만큼 정기적인 선별 검사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A사이가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간암 교육 이벤트. 강사로 초청된 가브리엘 정 암 전문의는 간암은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선별 검사를 통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브리엘 정 전문의는 한인들이 바쁜 이민 생활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복통이나 배에 물이 차는 현상, 황달, 체중 감소 등 증상이 발현되고 나면 수술이나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인 등 아시안의 경우 간세포성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타인종보다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 전문의는 간암의 주요 원인으로 비형간염과 당뇨병, 지방간 등을 꼽고 흡연과 지나친 음주도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간암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하다며 간 영양제 등은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브리엘 정 전문의는 호프스트라 놀스웰 의과대학 조교수, 퀸즈 프레시메도 놀스웰 헬스 피지션 파트너스의 종양 전문의로 활동 중이며 롱아일랜드 주이시 메디컬 센터, 놀쇼어 대학병원, 포레스트 힐스 병원에서도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2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달성했습니다. LA는 오늘부터 코로나19 레드 단계에 진입하고 본격적인 실내 영업이 재개됩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늘 코로나19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00만 회분 백신 접종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LA와 오렌지 등 총 13개 카운티는 추가로 레드 단계에 진입합니다. 반여년 만에 추가 경제활동 재개가 확정된 건데 업주들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I'm still kind of skeptical because we were reopened, we did everything that we could to open, then all of a sudden we're shut down again. I've learned in this environment not to get too excited about anything. I really did not see a way in the world that they would close outdoor dining, but then they did. So I've really learned to just not get overly excited. Let's see how this couple weeks goes. LA 카운티의 경우 본격적인 실내 영업 재개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레드 단계는 수용 인원 25%에 한해 실내 식사가 가능하며 영화관, 박물관, 헬스장 등도 제한적으로 실내 영업이 허용됩니다. 다만 카운티 보건국은 한 발 더 나아가 실내 식사에 대해선 주 정부 규정보다 엄격한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테이블 간 간격은 8피트를 유지해야 하고 한 테이블당 한 가족에 한해 최대 6명까지만 앉을 수 있습니다. 또 당국은 식당들이 환기장치가 정상 가동되는지를 확인하고 종업원들의 경우 이중 마스크나 N95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했습니다. Everyone is so ready to get back to normal. So we're going to try to say, if you need to do this, here's how we think you can do it safely. 캘리포니아주는 다음 목표는 취약계층 400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표 접종량에 도달할 경우 레드 단계에 있는 카운티들은 경제재개 단계에서 3단계인 오렌지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이동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현재 백신 접종 속도라면 다음 단계로의 진입까진 최소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지난해 12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한 비행기 탑승객에게 벌금 14,500달러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해 12월 23일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도미니카 공화국행 비행기를 탑승한 남성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승무원의 요청을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기내에 몰래 술을 반입해 마시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 당국에 따르면 당시 기장은 비상 상황을 알리고 뉴욕 JFK 공항으로 회항해 이 남성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팬데믹 동안 연방항공청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거나 다른 승객을 괴롭히고 비행을 방해한 승객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경고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카고 경찰은 어제 오전 4시 40분께 도심 남부 주택가 인근 건물에서 열린 팝업 파티 도중 총격이 발생해 15명이 총에 맞았고 이 중 여성 1명과 남성 1명이 숨지고 최소 13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빗 브라운 경찰청장은 폭력 조직과 연관된 사건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총격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시카고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는 모두 38건으로 모두 5명이 숨졌습니다. 올해 서머타임은 14일 시작해 11월 7일 끝납니다.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민주당 3명을 포함해 7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일광절약 시간제 서머타임을 연중 적용하자는 일광보호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서머타임으로 한 해 2차례나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시간 조정에 따라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하는 일도 없어져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발병률이 줄어들고 계절성 우울증도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뉴욕주의 결혼식 및 피로연이 정원의 50% 또는 최대 150명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모든 하객은 행사 참석 전에 반드시 신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참석자들은 반드시 개인 연락처를 제출해야 하고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4시간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가능한 빨리 백신을 접종받아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근로자들이 별도의 병가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백신 접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린 가운데 밤늦게는 눈이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오전 중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목요일은 하루 종일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